되다 보니까 손해 보는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 금액적으로 너무 좀 추상적일 것 같긴 한데 뭐 집계가 되나요? 근데 계속 그런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지표가 돼서 네. 정책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네, 최근 그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손해가 11조 4조? 네, 11조 497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아니 엄청나네 진짜. 아, 11조나 돼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김우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나라건 현대인은 수면 부족, 맞아요. 그다음에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질병을 계속 유발합니다. 당뇨, 고혈압, 그래, 맞아요. 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연결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출되는 의료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결국 같이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미국 통계이긴 한데 연간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달러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91조 원. 500조. 그 산업혁명이 수면의 질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점점 좀 뭔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수면 부족으로 점점 인류를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어떻게 보면 인류로부터 잠이 사라진, 잠을 빼앗긴 그 모먼트 가장 큰 게 아마 그 에디슨이 전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죠. 일단 밝아지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박람회 때 전구를 한 번에 다 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가 드디어 밤을 정복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이걸 몰아내고 그렇지. 우린 이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저는 에디슨이 비록 잠은 뺏었을 수 있지만 전 너무 에디슨 씨한테 고마워요. 왜? 왜? 에디슨한테 고마움을 못 느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와. 당연히 고맙지. 정환 씨가 돈 버는 거 다 지금 전구에 불 들어와서 버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오늘 네. 주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 그렇죠. 에디슨으로 주제로 인해서 봤을 땐 그렇죠. 어둠을 정복을 하게 됐지만 뭔가 사람의 3분의 1이 수면인데 거기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걸 에디슨 책임만으로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빛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에서 보면 이제 그 빛이 나오면은 우리 안에 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돼요.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을 보니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위성 사진, 밤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 오면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빛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쪽이 서울 주변으로 뭐 이 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빛이 조금 통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빛의 공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주 주요한 불면증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받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인의 뭐 50% 이상이 불면증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 그 중에서 한 10%는 굉장히 심한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 아니 진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은 왜 자는 거예요? 그래요. 잠은 왜 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은 잠을 안 재우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정확히 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답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는 동안 뭔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기억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자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왜 죽어야 될까요? 네? 물과 소금이 있으면은 사람이 안 먹고도 열흘 이상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고 3일에서 4일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했거든요. Back in 1964, 17-year-old Randy Gardner broke Guinness World Records for stay awake 11 days straight.
어떡해 어떡해.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요. 그 여러 랜디 가드너는 네. 11일 정도 앉았을 때는 자기가 도전을 이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기네스 기록위원회에서 도전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뇌를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기네스가 그 뒤로는 잠을 안 자는 기록 자체를 없앴어. 더 이상 네, 맞아요. 저장하지 않아요. 이제 없앴어요. 왜냐면 도전도 하지 마라. 위험해 죽을 수가 아, 있으니까.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네. 모두가 잔다는 것은 곤충도 자고 응. 새도 자고 응. 고래도 자고 다 자는데 그들의 잠을 자는 패턴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뇌는 당연히 잘 때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이거를 반씩 잘 수가 맞아, 있어요. 반씩. 누가 그래요? 그 고래도 그렇고 새도 그런데요. 새의 경우 아주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이 시각은 뇌랑 반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뇌가 잘 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은 뜨고 있어요. 어머. 새가 이제 한쪽 눈만 뜨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상황은 자는 거예요? 나머지 반 뇌는 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데 새들이 쫘라락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잠을 자냐면은 맨 끝에 있는 두 마리 새는 한쪽 눈을 감고 오른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왼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운데 새들은 다 자- 두 눈을 감고 우와. 자고 있어요. 불침번 서는 거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불침머를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설 수 있는 떠야 거죠.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이 배치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떠야 되고요. 어. 근데 제가 더 웃겼던 거는 이게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새는 결국 한쪽 뇌는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잘 바꿔요? 둘이 방향을 싹 바꿔요. 이렇게 아, 뒤로 돌아요. 아 뒤를 돌아서. 뒤로 돌아서 다시 눈을 바꿔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운데들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돌아가면서 자기 교대를 스타일. 해주겠죠. 아 교대를 교대를 하긴 하지 해요. 그래서 이 잠을 잔다는 것이 그 인간만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하루 주기 생활 리듬을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잘 모른답니다. 그렇게 해서 잠에 들었어요. 그럼 약간 모드가 잠자는 모드로 갔다가 다시 깨는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본능적으로 그냥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이제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죠. 자고 깨고 요게 24시간 주기로 반복이 되죠. 네. 근데 이 수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라든가 단백질 생성이라든가 다음 날 쓸 뭐 에너지 비축 이런 것도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외부 자극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당신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깨고 싶을 때 깨십시오. 이렇게 하고 생활을 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재보면 한 24.2시간, 24.5시간 이런 거죠. 사실 2017년에 그 제프리 홀, 다음에 마이클 로시바시, 다음에 마이클 영 세 사람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의 원리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생체 시계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물 속에 들어가도 무언가 우리 몸 안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햇빛이 없이 시계가 돌아가려면은 무언가로 시간을 재고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뭘로 재고 있냐면은 어떤 물질의 양으로 재고 있거든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단서가 된 거는 사람으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초파리로 실험을 했고요. 초파리의 경우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대개 아침 시간이에요. 대개 아침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시계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피리어드라는 유전자,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초파리가 그 우화되는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유전자가 시계와 관련이 있는 거란 걸 안 다음에 이제 이걸 연구한 건데 결국은 유전자라는 건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을 하여 단백질을 차곡차곡 만들어내면 그 단백질의 양이 결국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근데 양이 끝없이 늘어나기만 하면 시계가 될 수 없잖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단백질이 늘어나면 이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이 결합하여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얘를 또 줄여서 이게 줄어들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전자와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끝없는 이런 주기를 만들어내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이도. 그래서 이 전체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초파리를 통해서. 초파리를 통해서. 근데 초파리라고 해서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뭐 중요할까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생명체는 많은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밝힌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럼 사람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을 자게 설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침잠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생체 시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요.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침형 인간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이클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저녁형 인간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시차가 바뀌어서 네. 그 나라는 아침이야. 그럼 적응하겠지. 거기로 이민 가서 살면은 완전 딱 적응하겠네요. 아니요, 거기 또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도. 진짜? 네. 왜요? 빛이 들어오면은 다시 맞춰요. 다시 맞춰요. 태양을 받아서 같이. 그럼 크게 돼요. 나시차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약간 그럴 필요 없는 거네요? 그냥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빛을 보셔야 돼요. 그거였네. 오늘의 이제 가설이 아까 잠에도 이제 가격이 있다 그거였잖아요. 아침형 수면 그리고 저녁형 수면에 따라 매겨지는 뭐 가격도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누가 더 뛰어나다. 뭐 연구를 하긴 했다는데 저녁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빼미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아침형 인간보다는 인지 기능이 좀 더 뛰어나다는, 뛰어나요? 네, 뛰어나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데 워낙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을 이게 주지 사람을 않기 때문에.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사실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근데 뭐 저녁형이 조금 더 인지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그 뒤로 나온 게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나은 것은 먼저 일어나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들이 일단 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가게 해서 아침에 시험을 보게 하면 아침형 인간들이 출세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우리 문과 이과로 나눌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침형이 먼저 일어나니까 얘네가 먼저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렇지. 저녁형이 깨보니까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어느 시간을 맞추느냐 이전에 똑같은 시간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든
오후 2시든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좀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력에서 중요한 좀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 규칙을 내면화한다는 게 있어요. 지게 내면화. 네, 그래서 근대의 풍경으로 제일 상징적인 풍경 중에 하나로 드는 게 마을에 시계탑이 들어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요? 시계탑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시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몰라요. 시간을 오전, 오후, 저녁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시계탑이 딱 생기면 우리가 아침 9시에 모여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그렇죠. 스케줄을 짜려고. 사회를 규율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계탑이 들어서기 전에 그 세상에서는 한두 시간 이상의 그런 불확정성을 언제나 안고 살았거든요. 다들 그냥 뭐 점심에 만나자, 뭐 오후에 만나자 이러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시계를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도원이었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다 죽으려고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몇 시에 뭘 하라 그러는 게 이들을 딱 규율에 맞춰 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전 사회로 확장하는 거죠.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때 어떻게 하면 말을 가장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행동을 다 통제하는 건데 시계를 갖다 놓고 9시에 전부 일로 나와 이렇게 하는 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뭔가 우리 사회가 잠을 많이 자는 애들은 약간 게으르고 나태한 이미지를 조장해 와서 뭔가 괜히 죄책감을 갖게 하는, 자면 안 돼, 성인이니까 돈 벌어야 돼 하니까 사회적 비용 발생하고, 이게 약간 좀 문화적인 이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을 일종의 좀 죽음의 일부로 보는 그런 고대 그 사상가들,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 그게 그 밤이랑 어둠이랑 두려움, 죽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리스 신화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잠의 신이 누구냐면 힘누스거든요. 힘누스는 어디에 사냐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 살고요. 그 동굴 주위로는 망각의 강인 레테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면 모든 걸 잊게 해준다. 이게 사실 죽음이랑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힘누스의 형이 있어요.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건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맥락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둠, 밤, 잠, 죽음 넷이 한 가족인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니 정확해요. 막 왜냐면 망각의 강 나오고 막. 이 힘누스의 아버지가 어둠의 신이고 힘누스의 엄마가 밤의 신입니다. 세계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세계관 희한하게 짰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네. 그림이 자고 보이시죠? 있네. 여기 지금 힙누스랑 타나토스가 있어요. 힙누스가 누굴까요? 힘누스. 저는 좀 어두운 게 아무래도 죽음 같아. 죽음. 아니 나는 여기 하얀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 안쪽은 그냥 약간 입 벌리려 그러잖아요. 자는 거. 지하철에서 적는 사람 얼굴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힙누스고요. 아, 뒤에 그래요? 어두운 쪽이 궤도님 말씀하신 죽음이죠. 것처럼 죽음의 그러니까요. 신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 잠의 신 손에 보면은 꽃이 하나 있어요. 예. 네. 꽃 있어요. 저 꽃은 무슨 꽃일까요?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국화? 저 꽃은 양귀비라고 합니다. 양귀비. 아,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몰핀 같은 거. 그렇죠. 양귀비가 저게 아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옛날에는 그게 진통제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진통제라는 게 잠이 오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름이 몰핀일까? 몰빵 아니 뭐. 잠깐.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한 게 아니라요. 죄송한 게 아니라 너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뭔가 그 몰핀이라는 이름은 바로 모르페우스가 꿈의 신이에요. 원래 꿈과 잠은 같이 가는 거니까. 아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그리스 이름이 신화에서 유래된 거구나. 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가설 증명할 시간이 왔는데 진짜 오늘 가설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오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오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6시 20분에 좋지.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날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맞네. 생존.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이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맞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연령대별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오래 자야 되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은요. 수면 주기가 성인이랑 달라서 밤 1시는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일찍 자라고 맞아요. 10시만 되면 막 맞아, TV 맞아. 끄고 들어가 막. 그때 재밌는 거 다 하는데. 다 나오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죠. 덜 자도 되고 네, 더 자도 되고. 네. 누군가는 이거보다 덜 자도 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짧게 자는 사람들을 숏 슬리퍼, 길게 자는 사람을 롱 슬리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숏 슬리퍼, 롱 슬리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한테 갖고 옵니까? 아빠한테 갖고 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형 인간이면 아이가 저녁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성과 열성이 있군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가 BHLH-E41이라는 유전자인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반올림해도 0%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구나. 극단적인 숏 슬리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짧게 자도 되는지
좀 더 길게 자는 게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중요한 네. 거 중요한 거. 네, 내가 진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네. 궁금하고 아직은 상용화된 검사는 없고요. 다만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기록을. 나는 6시간 반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 7시간 반 자면 그래도 약간 조금 뻐근해. 9시간 자면 허리 아파.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거 이 자체가 진짜로 우리가 일어났을 때 피곤함을 좀 느끼게 하는 건지 그렇다면 좀 꿈 없이 좀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꿈을 꾸면 피곤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아, 오, 진짜. 매일매일 꿈을 꾸세요. 매일매일. 단지 기억을 하냐 못하냐는데 네. 꿈을 꾸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네. 그 렘수면 단계에서 계속 깨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신 거죠. 근데 꿈 안 꾸는 사람 되시면 큰일 나요. 왜요? 이게 저희도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 사이코패스가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밝혀진 건데 사이코패스의 뇌가 정상인의 뇌나 평범한 사람들의 뇌와 뭐가 다른가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차이 없는데 유난히 편도체가 약해요. 편도체가 꿈꿀 때 많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교감 능력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편도체를 사이코패스와 달리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꾸신다면 또 일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 편도체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편도체야 고마워. 네, 사이코패스가 되시는 것보다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난 웃으면서 그렇게. 교수님 좀 무서우세요? 아, 맞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보다는 뭐, 예. 저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좀 피곤하거든요. 항상 그 노곤한 시간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살짝 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시간대 근데 또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버리면 난 이따 분명히 못 잘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또 막 계산책을 나가든 무언가를 하든 근데 그 능률이 다 떨어져요. 뭐 계산책을 하는 건지 뭐 걔가 나를 산책하는 건지 뭐 그것도 헷갈리고 막 뭐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막 모르겠어. 근데 자면 안 될 것 같아. 낮잠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한 번 자는 거다. 이걸 단상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가 단상 패턴으로만 잠을 자는 종족이 아니었어요. 예, 꽤 많은 경우에 이상 패턴. 이상 패턴. 네. 그러니까 잠을 2번 자는 거죠. 밤에 길게 한 번 자고 오후에 짧게 낮잠을 자고. 문화적인 영향이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낮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베트남 낮잠 자잖아요. 맞아, 꼭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랑 베트남뿐만이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시는 시에스타, 남미 혹은 지중해 연안 이런 데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스 가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 닫잖아요. 그 다음에 5시에 다시 열어서 9시까지 운영하는데 2000년대 들면서 이거 너무 게으른 거다 뭐 이런 비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한창 돌아다닐 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있어서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하버드대 연구진이 그리스 사람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6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낮잠을 포기한 사람들은 6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낮잠을 끊은 다음에 사망 위험이 무려 60% 증가했습니다. 아니 빨리 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이카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는 아직 시에스타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90세까지 살 확률이 4배 정도 높습니다. 장수의 비결이구만.
그러니까 낮잠을 잘 수 있으면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스타라는 낮잠을 가능한 것도 우리는 졸리면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게 회복 수면이에요. 근데 자야지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는 게 예방 수면. 오, 쉽다. 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걸 해본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꺼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막 이러고 하다가 그래?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있다가 스르르 잠을 드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지켜봤죠. 여기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예. 저랑 대화하시던 분이 나 진짜 황당하더라니까. 스르륵 잠들었어. 제가 무슨 뭐 레드썬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회복 수면할 때 너무 잠이 안 오면 그때 오히려 자야지 하면서 잠을 못 자는데. 맞아. 예. 근데 이제 잠깐 자볼까라고 눈을 감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왜 1시간짜리 잠 뭐 이런 거를 주무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우리가 깨야 될 상식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네. 정말 잠귀가 밝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그게 타고나는 겁니다. 이것도요? 네네. 엄마 너무해.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수면 방추라는 게 있는데요. 수면 방추는 뇌파의 파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에서 14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파형인데요. 근데 이 수면 방추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자요. 반면에 이게 없는 사람은 깹니다. 진짜 기질인가 보다. 저도 그러면은 조윤아 씨랑 약간 비슷한 거니까 한 번에 같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ASMR.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저도 그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맞아. 빗소리 막 이런 거라든지 뭐 막 이렇게 장작불 떼는 거, 시냇물 소리, 플걸레 소리 이런 거라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전 이것도 궁금해요. ASMR이 수면에 도움이 되냐? 세모입니다. 왜 세모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들으신 그 소리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소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 말고 그 옛날에 TV 조정 시간 하면은 삐 나오는 소리. 백색 소음은 모든 주파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크게 들려주는 겁니다. 네, 이걸 광대역 소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 이런 소리가 나오죠. 네. 게다가 여기는 고음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좋은 소리가 뭐냐면 핑크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핑크 노이즈는 뭐냐면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요 귀 안에 고막 있죠? 네. 거기서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어떤 소리를 가장 크게 만드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제일 크게 만듭니다. 목소리.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들어보시면 화이트 노이즈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브라운 노이즈는 고주파, 높은 소리요. 여기를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음역대 소리가 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음역대 소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귀가 네네, 좀. 네. 그래서 브라운 노이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 그 검색하셔가지고 무슨 뭐 24시간 수면이 도움되는 24시간 네. 영상, ASMR 영상. 그런 수면 끝판왕. 이거 듣고 안 잔 사람 없어. 그런 거 말고 핑크 노이즈나 브라운 노이즈 틀어놓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이 만약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특히 배우자 때문에 저는 수면 이혼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40%가 부부가 각방 쓴다. 이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 꽤 있어. 지금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수면 스타일도 다르고요. 주기도 다르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저는 침실을 분리해서 따로 주무시는 걸 강력하게 권합니다. 와, 이런 거 진짜 많이 권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김경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수면 이혼 해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일 되게 많거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조, 온, 습 요 세 가지를 맞추는 겁니다. 조명, 온도, 습도. 네. 조명 다들 아시겠지만
전구색 조명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광등 있죠? 네, 그거는 주광색, 햇빛 색깔입니다. 주광색. 햇빛 색깔 등을 침실에 끼워놓고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안 오죠. 전구색, 흔히 말하는 은은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나는 거. 네네네.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아주 작은 빛도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두울 때 잘 생성이 되고 빛이 노출되면 합성이 중단됩니다. 심지어는 불을 완전히 끈 이후에도 1시간 정도 지나야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거든요. 너무 환한 등을 켜놓으면은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으로는 온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잠은 따뜻한 곳에서 포근하게 자야 돼. 네, 이 대표적인 오해예요. 체온이 높으면 못 잡니다. 아 근데 맞아요. 응. 여름에 진짜 못 자잖아. 맞아 더워. 혹시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전에 드시면 잠 잘 못 잡니다.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체온이 약간 낮아야, 약간 서늘해야 잠을 훨씬 더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럼 온도는 한 24도, 5도면 괜찮을까요? 18도 정도를 권합니다. 18도 정도를 권합니다. 18도요? 근데 18도면 너무 추운 거 아닙니까? 저도 18도 약간 추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우리한테 18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18도를 권하고 있긴 한데 보통 때보다 조금 서늘하게, 조금 한 1, 2도라도 낮추시면 잠이 잘 안 오시던 분들은 조금 더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습도,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정 습도 40%에서 60%, 겨울철에 40, 여름철에 60.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계속 뒤척이다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면 언젠간 잠이 오겠지 하면서 새벽을 맞이하세요. 네, 맞아. 한 3, 40분 정도 잠이 안 오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어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우리의 잠을 좀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OECD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의 수면 시간이 제일 적은 건 저는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미국은요, 미국의 대형 보험사 중에 에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직원이 5만 명입니다. 근데 이 직원들은요, 한 달에 20일 이상 자거나 7시간 이상 자면 하루당 $25씩 보너스를 줘서요,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 제가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잠을 잘 잔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고 창의적인 해결책도 더 잘 만들어내고 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조금 자고 많이 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여전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빌 게이츠는 7시간 자지 않으면 창조적이 될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10시간은 자야 머리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었죠. 헤어스타일도 푹 주무시고 일어나. 방금 일어나신 것 같기는 하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을 충분히 자고 성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 시작할 때 에디슨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에디슨이 4시간만 잤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밤에 잔 시간이고요. 낮잠이나 쪽잠 엄청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7, 8시간 정도 잤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에 앉아놓고 안 잔 척하고 있었어. 완전 반전이죠. 반전이지. 낮에 푹 자놓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잠을 아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잠을 자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